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자폐장애와 TMS에 관한 이야기를 좀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TMS 치료로 자폐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를 여쭤보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선택을 한 거는 이 MER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브레인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MERT 치료를 자폐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며, 우리나라에서는 왜 MERT가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까지 이 TMS라고 하는 시술과 이 트렌드가 아주 보편화되지는 않은 이런 치료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는 어떤 속도의 차이지, 아마 대학병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학회나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듣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 5년, 그 이상, 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TMS와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이내에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TMS 또는 TDCS 이런 시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던 적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고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신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상담과 면담, 개인 정신 치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굉장히 뇌나 뇌과학 또는 뇌파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뇌공학을 이제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뇌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런 근거 중심의 치료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접근이 비교적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MERT라고 하는 치료가 TMS와 관련이 돼서 자꾸만 소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제가 옛날에 이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자, 그래서 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는 증상이 똑같으면은 뇌의 위치가 똑같은 이런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어증 이런 거겠죠. 뇌에 혈관이 어디가 막혀서 실어증이 생기면은 다 그거는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언어 영역 좌측 쪽에, 주로 이제 앞쪽 부위에 또는 뒤쪽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만 실어증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신경과에서 보는 이런 병들은 대부분 뇌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여러 가지 병들은 이렇게 똑같은 증상, 만약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뇌에 이상이 있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만 뇌에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는 위치를 찾아보게 되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두엽이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측두엽이 이상하고 이렇게. 자, 또 똑같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지만 이 사람이 뇌 안의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의 문제가 있는지 도파민의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면 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를 할 때 정확하게 뇌의 위치가 어디가 이상이 있으며 호르몬은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시행착오를 거치지가 않고 좀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MERT라고 하는 치료는 이런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폐증이나 이런 게 있는 아이들도 뇌파를 찍어보게 되면 그 이상이 있는 위치가 다 다르고, 그 중에 이 TMS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TMS 치료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뇌파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병, 어떤 증상에서 뇌의 어느 부위가 이상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거에 맞춰서 TMS 치료를 해서 국소뇌 이상을 치료해주면은 그만큼 치료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미국 그 브레인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MERT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걸 캡처해가지고 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는 이렇게 4가지 스텝에 걸쳐서 4가지 스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뇌파와 EKG를 측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EKG는 보통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서 뇌의 스트레스 상태를 EKG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고 업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뇌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EKG를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뇌파를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뇌 중에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고 뇌파 중에 어떤 뇌파에 이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TMS로 치료가 가장 잘 되는 시상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단계예요. 트리트먼트 단계는 이 앞에서 분석한 그 뇌에 이상이 있는 곳에다가 마그네틱 코일 이걸 봐서 이게 TMS 치료인 것 같아요. 여기 아주 TMS라고 딱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이제 MERT가 마그네틱 이 레조넌스 세라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그네틱 치료이기 때문에 TMS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TMS를 1분에 한 6에서 8초 정도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그리고 총 기간이 한 30분 정도 자극 시간 전후해가지고 한 45분 정도 치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 치료마다 한 번씩 다시 뇌파와 EKG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5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4에서 한 6주 정도,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치료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파를 찍고 위치를 알아보고 그거를 TMS로 그 부분을 만약에 세타파가 올라가 있으면 그걸 낮추는 치료, 또 베타파가 올라가 있으면 그걸 낮추는 치료, 이런 게 각각 세팅이 틀리겠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고 그거를 10번에 한 번씩 뇌파를 찍어가면서 20, 30번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MERT인 거죠. 자, 그래서 이 MERT를 하게 되면 장점은 뇌파를 보고 국소뇌 이상을 확인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그 아이한테 맞는 뇌파의 이상을 교정시켜주는 치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폐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폐 장애가 이걸로 완전히 낫는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뇌파성의 이상 때문에 언어가 좀 더 늦어진다든지 사회성이 좀 더 늦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를 뇌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만큼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뇌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국내에서는 MERT라는 걸 하지 않느냐,
이 MERT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TMS 치료인 거죠. 뇌파랑 TMS 치료를 같이. 그래서 MERT는 자기네들이 미국의 브레인 트리트먼트 센터에서 만든 상표를 등록한 이름에 불과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저희가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표 등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MERT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 MERT와 비슷한 컨셉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가 고려가 더 되어 있는 조금 더 통합적인 이런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이니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저희 이지브레인에서는 이 이니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이니트도 사실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습니다. 잘 뇌를 분석을 하고 뇌파를 찍고 여기 이제 뇌파 찍는 것도 있고요. MERT에는 없는 몇 가지가 더 고려가 되고 있어요. 그 고려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특성인데 이 센시티비티가 어떤지를 더 파악을 해서 이런 호르몬의 부족이 뇌파상에 어떤 이상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에 관련된 약을 쓸 수도 있고 또 TMS를 할 수도 있고 또 TDCS라고 하는 또 직류자극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뇌가 가장 건강한 컨디션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치료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이니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ERT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이 MERT라고 하는 거를 보기 전에 이미 이론적으로 치료적인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뭐 5년이나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저희 병원에서 항상 진행이 되었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MERT라는 게 도입이 되기 전부터 저희 이제 이지브레인에서는 이런 방식의 치료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종합을 해서 그분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상태, 또 뇌파상의 이상, 또 국소적인 이상 부위 이거를 다 봐서 그거에 각각에 맞춘 뭐 이게 뭐 약물과 뉴로모듈레이션이 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뉴로모듈레이션만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약물만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통합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이니트라고 하는 거하고 MERT라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비슷한 점은 이 뇌파를 찍고 이거에 기반해서 TMS나 DCS나 이런 치료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공통점이고요. 공통점이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MERT 같은 경우에는 TMS를 주로 이용하는 치료고요. 저희는 TMS, DCS, 약물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이 뇌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모든 모달리티를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고 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MERT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TMS 치료로만 뇌 기능의 이상을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약을 쓰지 않는데 저희는 결국 뇌파상의 이상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의 부족이라든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근본적인 호르몬의 이상도 치료를 해야 이런 TMS로 좋아진 뇌가 다시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까지 다 고려를 한다. 이게 MERT랑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질, 아이가 타고 태어난 호르몬에 대한 예민성, 아니면은 얼마나 둔하냐, 예민하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호르몬에 대한 치료까지 다 고려가 되어 있는 게 이 MERT와 이니트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MERT 치료를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저희 이지브레인에 와서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치료를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MERT 못지않게 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ERT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